네, 동의입니다. 금년도 그 업무 보고를 보면서 신규 사업이 계획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좀 안타깝다라는 전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지난 해에 이어서 그 계속 사업이 거의 이어지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또 내건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. 춘천, 홍천, 철원, 화천, 양구, 인제 플러스 가평까지.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이게 구성이 된 지가 벌써 그래도 이게 최초 구성이 언제 몇 년도 됐죠? 23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. 그러면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을 텐데 올해 그 예산 물어온 거 보니까 여기에 또뭐 유명한다고리 부담금이 1억 천인가 얼마도 있고 여러 가지 연관 그래도 여기 우리 협의회에 부담금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여기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여기서 그 인근 시간하고 뭐 이렇게 좀 도출되고 어떤 발전 방향을 모색한 게 좀 있을까요? 제가 지난 12월에 보건수 대신해서 그 회의를 갔었는데요. 현재까지 뭐 가셔야 되는 사업은 없고 올해 협의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그 계획이 있습니다. 만나서 어떤 사업을 발굴할지에 대한 부분을 서로 도출한 다음에 지금 그 사업비 갖고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지 할 계획은 현재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, 그 내륙권 사업을 공동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가셔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. 그 협의회 구성 목적인 인근 시군과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 군의 발전 방향을 같이 공동으로 모색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우리 군이 어떤 춘천의 인근 시군하고 어떻게 협업을 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서 이 협의회가 그냥 어떤 형식적인 협의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.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회발전 특구인데 기회발전 특구가 되면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혜택이 많고 또 이번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비수도권의 기회발전 특구로 되면 근로자들에게 그 소득세를 감면을 해준답니다. 감면해 주는 게 취업을 하고 또 5년이 되면 100%를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고 5년 이후에는 50% 연간 이렇게 한도를 정해서 근로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. 그런 차원에서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면 상당히 세제 혜택이라든가 개인 소득세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고 이번 정부에서 이걸 하나의 큰 도구로 내놨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추진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특히 사례면죄문제 추진할 때 이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일반 농양전대로 지정이 됐을 때는 원천 농단지 그 수준밖에 가지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. 그렇지만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많은 우량 기업들이 들 거고 근데 단 여기에 사전에 그 우량업체, 대규모 업체가 들어온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지만 이제 기회발전 특구로 이제 지정이 되는 이런 모양새인데 하여간 어떤 관심을 갖고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법이 있는 한 이거를 좀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우리 기획감사실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좀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조례를 발굴하고 나가기 위해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사문조례입니다. 죽은 조례가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 조례는 뭐 예산과 비예산 사업이 이제 나눠지는데 이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한 거는 각 시과에서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시행에 따른 예산 이런 거를 아직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가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안 가지시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상의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? 조영희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. 지금 제가 이제 작년 12월 23일자로 왔는데 의원님들 그 입법 발의 조례안이 지금
각 실과에서 이제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례 제정에 따른 그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실과하고 확실하게 연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실하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. 해당 실과에서. 그래서 이게 이제 조례가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나가야 될 조례가 있고 그렇지 않을 조례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면밀히 지금 살펴서 실과하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그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. 그 다음에 그 간동 역세권 개발 사업에 100억이라는 예산이 과거에부터 이렇게 무슨 저보다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업무부에 전혀 안 해오고 있어요. 그래서 타시구는 벌써 양구 같은 경우는 용역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아예 그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100억이라는 예산이 제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또 움직임이 좀 적다.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. 한번 살펴보시고요. 알겠습니다. 네, 동서고속과 사업 보상 협의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내일 협의회를 하잖아요, 그죠? 네. 뭐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가지고 그 시행청에다 할 거를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보상 협의회를 우선 운영하시는데 여기서도 좀 주민들의 보상 단가도 중요하지만 또 주민들의 여론 또 불편한 사항을 좀 보상 협의회에서 군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회에서 이제 그 안건을 선정할 수가 있잖아요, 그죠? 토지보상법 제82조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해주시고요. 그리고 기획감사실의 법무 TF팀이 지금 공석이 와서 공석이 된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됐어요, 그죠? 네. 그런데 이게 물론 우리 자문 변호사도 있고 고문 변호사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법무 TF팀의 역할이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. 제가 기감실장 할 때도 그렇고 그 여러 가지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랬는데 법무 TF팀이 어떤 뭐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우리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무 TF팀을 그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게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? 답변 드리겠습니다. 조영희 부회장님 말씀에 저 적극 공감을 하고요. 저희가 지원자에 대한 부분을 물색해서 수없이 해봤지만 네, 지원자가 없었다는 말씀을 자치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공부를 내셔가지고 하시기 바라고요.